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며 지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종합건설, 이곳은 건설업계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50층 높이의 본사 건물은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자랑스럽게 수놓고 있었고 매일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이곳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의 주인공 박진혁 대리는 올해 32살로 영업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이 회사에 입사한 지 벌써 7년째 나름대로 실력을 인정받아 최근에 대리로 승진한 상태였죠. 진혁 씨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했습니다. 학벌도 좋고 영업 실적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특히 후배들 앞에서는 선배 티를 내는 것을 좋아했고 회사 내에서도 나름의 위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진혁 씨에게는 한 가지 안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것이었죠. 특히 회사의 경비원, 청소부, 식당 직원들에게는 꽤나 무례한 태도를 보이곤 했어요. 그 중에서도 정문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김만식 할아버지에게는 특히 더 심했습니다. 70이 넘어 보이는 만식 할아버지는 언제나 단정한 경비복을 입고 구부정한 허리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계셨거든요. 아, 정말 답답해. 저 할아버지 때문에 맨날 늦는다니까? 진혁 씨는 아침마다 출근할 때면 이런 불평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만식 할아버지가 출입카드를 확인하고 방문증을 꼼꼼히 체크하는 과정이 번거롭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저씨 빨리 좀 해봐요. 나 회사 직원이라니까? 매일 보는 얼굴인데 뭘 그렇게 확인해요? 만식 할아버지는 그런 말을 들어도 항상 공손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정이라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진혁 씨의 태도는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어요. 특히 동료들이나 후배들과 함께 있을 때는 더욱 심했죠. 야, 저 할아버지 진짜 답답하지 않냐? 경비가 뭐 그렇게 복잡해? 그냥 대충 확인하고 보내주면 되는 건데? 후배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그래도 할아버지가 규정대로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규정? 아, 진짜. 융통성이라는 게 없어. 저런 식으로 일하니까 평생 경비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만식 할아버지를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했어요. 심지어는 할아버지가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도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했죠. 만식 할아버지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정문을 깨끗이 정리하고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규정에 따라 꼼꼼히 출입 관리를 했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가끔 다른 직원들이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면 만식 할아버지는 환한 미소로 답하곤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지만 진혁 씨만큼은 달랐어요. 할아버지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고 인사를 받아도 대충 고개만 끄덕이거나 아예 무시하기 일쑤였죠.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도 진혁 씨의 이런 태도는 종종 화제가 되곤 했습니다. 진혁이 형, 경비 할아버지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하긴 뭐가 심해? 일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월급쟁이고 저분도 월급쟁이인데 서로 배려해가면서 일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진혁 씨는 이런 조언들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만식 할아버지는 여전히 성실하게 근무하고 계셨고 진혁 씨는 여전히 할아버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둘 다 모르고 있었죠. 곧 일어날 엄청난 사건을. 그 운명적인 날은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진혁 씨는 평소와 같이 출근길에 서둘러 회사 정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아저씨 빨리 좀 해주세요. 아침 회의 있다고요? 진혁 씨가 평소보다 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식 할아버지가 출입카드를 확인하는 시간이 평소보다 조금 더 걸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시스템에 일시적인 오류가 있어서 카드 인식이 잘 안 되고 있었던 거였죠. 죄송합니다. 카드가 잘 안 익히네요. 잠시만요. 만식 할아버지가 정중하게 사과하며 다시 카드를 찍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혁 씨는 이미 짜증이 머리끝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아, 진짜. 이럴 때마다 이래요?
매일 보는 얼굴인데 그냥 보내주면 안 되나요? 규정상 카드 확인을 해야 해서요. 조금만 더. 규정. 아, 정말 답답해 죽겠네. 그때 마침 진혁 씨의 후배 직원 몇 명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혁 씨는 후배들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했나 봐요. 갑자기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아저씨 제대로 일 좀 하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만식 할아버지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시스템이 좀. 시스템이 문제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융통성이라는 게 없어요? 아, 정말 이래서 평생 경비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모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진혁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일을 이렇게 대충 하시면 어떻게 해요? 회사 이미지만 떨어뜨리고. 만식 할아버지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고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진혁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완전히 선을 넘어버린 거죠. 아, 진짜 짜증나네. 아저씨 나이 들어서 일할 곳이 없다고 해서 아무나 경비를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능력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순간 정문 앞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출입하려던 다른 직원들도 모두 멈춰서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만식 할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꾹 참고 계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한 선배 직원이 나서서 진혁 씨를 말렸습니다. 야, 진혁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형,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일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결국 다른 직원이 수동으로 문을 열어줘서 진혁 씨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들어가면서도 투덜거렸어요. 아, 진짜 매일 아침마다 이런 식이면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도 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만식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혼자 서 계셨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지나가면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계실 뿐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진혁 씨는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아침 일을 계속 불평했습니다. 아, 진짜 오늘 아침에 경비 할아버지 때문에 완전 기분 망쳤어. 나이 들면 좀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형, 그래도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에요. 후배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진혁 씨는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였어요. 심하긴 뭐가 심해? 사실을 말한 거지. 저런 식으로 일하면 회사에 피해가 되는 거라고. 나도 회사 직원이니까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진혁 씨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에 있었던 일이 이미 회사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특히 목격했던 직원들 사이에서는 진혁 씨의 행동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어요. 진혁이가 너무 심했어. 할아버지가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 맞아. 나이 드신 분한테 저렇게 말하는 건 정말 아니지. 경비실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저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근무하시는지 모르나?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이 일을 인사팀에 신고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진혁 씨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오후가 되어서도 진혁 씨의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쾌해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아, 정말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별로네. 아침부터 그런 일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큰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곧 진혁 씨 자신에게로 되돌아올 예정이었어요. 그날 오후 진혁 씨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사팀 김 과장님이 진혁 씨를 불렀어요. 진혁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과장님. 무슨 일이신지요? 김 과장님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정문에서 있었던 일 때문인데요. 몇 분이 인사팀에 얘기를 하셔서 진혁 씨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아, 그 일이요? 과장님, 그건 제가 너무 급해서 좀 서둘러 달라고 한 건데요. 별 대수로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러 직원들이 목격했는데 좀 심하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심하긴요. 저도 회사 직원인데 업무에 지장이 생기면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 과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혁 씨, 김만식 씨는 우리 회사에서 10년 넘게 근무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동안 한 번도 사고나 문제가 없으셨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으시거든요. 10년이요? 그렇게 오래 계셨나요? 진혁 씨는 조금 당황했어요. 만식 할아버지가 그렇게 오래 근무하신 줄은 몰랐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시스템 오류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IT팀에서 확인해보니 아침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카드 인식에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진혁 씨는 좀 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도 좀 더 융통성 있게 처리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진혁 씨, 경비 업무는 회사 보안과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에요. 규정을 어길 수 없어요. 김 과장님은 진혁 씨를 다독이려고 했지만 진혁 씨는 오히려 더 불쾌해했어요. 과장님, 저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건 아니죠? 저는 그냥 업무상 필요한 얘기를 한 건데. 일단은 김만식 씨에게 사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해 주세요. 진혁 씨는 인사팀을 나오면서 기분이 상당히 나빠졌어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아, 이게 뭔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영업팀 부장님이 진혁 씨를 불렀어요. 진혁아, 큰일 났다. 부장님, 무슨 일이세요? 아침에 정문에서 있었던 일 혹시 알고 있니? 진혁 씨는 또 그 일이냐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인사팀에서도 얘기 들었어요. 문제는 그 일이 위까지 올라갔다는 거야. 위요? 어디까지요? 상무님께서 직접 문의하셨어. 진혁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상무님이라면 회사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이거든요. 상무님이요? 왜요? 그게 경비 할아버지와 상무님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고. 네. 진혁 씨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설마 만식 할아버지가 상무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부장님, 그게 정말인가요? 응. 상무님이 직접 인사팀에 전화해서 김만식 씨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자세히 물어보셨어. 진혁 씨는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내일 아침에 제대로 사과해. 그리고 당분간은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진혁 씨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아침에 있었던 일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경비 할아버지가 상무님과 어떤 관계일까? 혹시 친척이신가? 아니면 옛날에 함께 일했던 분인가?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하지만 진짜 답은 그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혁 씨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출근했어요. 만식 할아버지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서였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만식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죄송해요. 진혁 씨가 어색하게 사과했지만 만식 할아버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괜찮습니다. 바쁘셨으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혁 씨는 사과를 마치고 회사로 들어갔어요. 일단 사과는 했으니까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하나가 진혁 씨에게 다가왔어요. 진혁아, 너 큰일 날 것 같은데? 왜? 뭔 일인데? 경비 할아버지 일 때문에 임원진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던데? 임원진이요? 응. 그리고 할아버지가 단순히 상무님하고만 아는 사이가 아니라는 소문도 있어. 진혁 씨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점점 일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정확하지는 않지만 할아버지가 우리 회사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이 말을 듣고 진혁 씨는 완전히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진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그리고 그 진실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진혁 씨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9시 진혁 씨는 갑자기 인사팀으로부터 긴급 호출을 받았어요. 진혁 씨, 지금 당장 회의실 B로 와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무슨 일인가요? 가시면 알게 될 겁니다. 전화를 끄는 인사팀 직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았죠. 진혁 씨가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팀장, 영업부장, 그리고 상무님까지 계셨어요. 앉으세요, 박진혁 대리. 상무님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진혁 씨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어요. 지난주 화요일 아침 정문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해보죠. 네. 김만식 씨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진혁 씨는 목이 말라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조금 성급하게 말한 것 같습니다. 이미 사과도 드렸고요. 성급하게? 상무님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직원 여러 명이 목격한 바로는 나이 들어서 일할 곳이 없어서 경비나 하고 있다고 했다던데요. 그건. 그리고 최소한의 능력도 없다고 했다고요? 진혁 씨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이 한 말들이 이렇게 정확히 전달될 줄 몰랐거든요. 상무님, 저는 정말 급해서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실제로 한 말이 중요한 거죠. 인사팀장이 파일을 꺼내며 말했어요. 박진혁 대리, 우리 회사 경비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나요? 네.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을 그렇게 모독했을까요? 모독이라니요. 저는 그런 의도가. 상무님이 손을 들어 진혁 씨의 말을 멈춰 세웠어요. 박진혁 대리, 김만식 씨가 어떤 분인지 아시나요? 네. 경비원이신데요. 그것만 알고 계신가요? 진혁 씨는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뭔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김만식 씨는 우리 회사에서 10년 넘게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사고나 문제가 없으셨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분이에요. 네. 그건 인사팀에서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상무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김만식 씨는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에요. 네. 김만식 씨는 우리 회장님의 아버님이십니다. 그 순간 진혁 씨의 머릿속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눈앞이 아찔했죠. 네. 회장님의 아버님이요? 네. 맞습니다. 우리 김태성 회장님의 아버님이 김만식 회장님이세요. 그럼 왜 경비를? 회장님께서 아버님에게 편안한 일을 해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버님께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셔서 경비 업무를 맡아서 하고 계신 겁니다. 진혁 씨는 이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회장님의 아버님에게 그런 모독적인 말을 했다니. 그럼 제가. 네. 당신은 우리 회사 회장님의 아버님에게 모독적인 언사를 한 겁니다. 그것도 여러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요. 영업부장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진혁아, 너 정말 큰일 났다. 진혁 씨는 이제 무릎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앉아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절대. 만약 알았다면요? 상무님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신은 상대방이 누구든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이 드신 어른에게는 더욱 그렇고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박진혁 대리, 이 사안은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닙니다. 회사의 명예와 직결된 문제예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상무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만식 회장님께서는 직접 사과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네. 대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젊은 친구가 정말로 반성한다면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다고요. 진혁 씨는 이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만식 할아버지. 아니, 김만식 회장님의 마음씨가 얼마나 너그러운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1개월 무급정직 처분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복직 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한 개월 무급정직이요? 그것도 김만식 회장님께서 선처를 요청하셔서 그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원래라면 상무님은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진혁 씨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어요. 원래라면 해고될 수도 있었다는 뜻이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혁 씨는 그날로 회사를 나와야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무급으로 지내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해야 했죠.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만식 할아버지가 실제로는 회장님의 아버님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진혁 씨는 그날부터 한 달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무급정직이라는 것은 단순히 월급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할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였어요. 첫째 주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날의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었나? 회장님의 아버님에게. 생각할수록 자신이 한 행동들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특히 만식 할아버지. 아니, 김만식 회장님의 그 온화한 표정이 계속 떠올랐죠. 그분은 분명히 알고 계셨을 텐데.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런데도 화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선처를 부탁하셨다니. 진혁 씨는 인터넷에서 대한종합건설과 김태성 회장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태성 회장은 아버지인 김만식 회장으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았지만 그 과정이 전혀 쉽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현장에서 직접 일하며 경험을 쌓았고 특히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거죠. 그리고 김만식 회장님은 여전히 명예회장직을 맡고 계시면서 가끔 회사에 나와서 직원들과 소통하기를 좋아하신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경비 업무를 맡고 계시는 것도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젊은 직원들과 가까이에서 만나고 소통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항상 그렇게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거구나. 둘째 주가 되어서는 진혜 씨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는 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반성하게 된 거죠. 진혁 씨는 동네 근처에 있는 작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한 달 동안 무급이니까 생활비라도 벌어야 했거든요. 어서 오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서비스업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어요. 특히 일부 고객들이 아르바이트생인 자신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만식 할아버지에게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죠. 야, 빨리 좀 해봐. 담배 하나 달라는데 뭘 그렇게 느려? 죄송합니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아, 정말 요즘 아르바이트생들은 하나같이 답답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진혁 씨는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도 만식 할아버지에게 똑같은 식으로 말했었거든요. 편의점 사장님은 중년의 여성분이었는데 진혁 씨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진혁 씨, 손님이 화를 내더라도 항상 정중하게 대해야 해요. 그분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네, 사장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이 말을 들으면서 진혁 씨는 더욱 깊이 반성하게 되었어요. 셋째 주에는 진혁 씨가 직접 김만식 회장님을 찾아뵙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연락을 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회사에 전화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우연히 회사 동료 하나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진혁아, 어떻게 지내? 형, 그냥 반성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많이 힘들지? 네. 그런데 형, 혹시 김만식 회장님께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왜? 뭔가 할 말이 있어? 네. 정말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동료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사실 할아버지께서, 아니, 회장님께서 너에 대해 물어보셨대. 저에 대해요? 응.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정말 반성하고 있는지.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다들 너가 많이 변한 것 같다고 얘기했어. 특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서비스업의 어려움을 배우고 있다고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 진혁 씨는 김만식 회장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걱정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어요. 형, 제가 회장님께 편지를 써도 될까요? 편지? 네. 직접 만나 뵙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동료는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어요. 그럼 내가 전해드릴게. 편지를 써서 나한테 주면. 그날 밤 진혁 씨는 밤새도록 편지를 썼어요. 몇 번을 다시 쓰고 또 다시 썼죠. 김만식 회장님께, 저는 박진혁입니다. 그날 정문에서 회장님께 무례한 말씀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한 말들이 얼마나 무례하고 상처가 되는 말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 3주 동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날 화를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선처를 부탁해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진혁 드림.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넷째 주가 되었을 때 진혁 씨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동료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진혁아, 큰일이야. 왜? 무슨 일인데? 김만식 회장님께서 너를 만나고 싶어 하신대. 진혁 씨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직접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죠. 정말이요? 언제요? 내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회사 앞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셨어. 회사 앞 카페요? 응. 회사가 아닌 편안한 곳에서 만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그날 밤 진혁 씨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드디어 김만식 회장님을 직접 만나뵐 수 있다는 설렘과 동시에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지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했거든요.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진혁 씨는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단정하게 옷을 입고 깔끔하게 머리도 정리했죠. 이 시정각 카페 문이 열리면서 김만식 회장님이 들어오셨어요. 경비복이 아닌 편안한 평상복을 입고 계셨지만 그 온화한 미소는 여전했어요. 어서 오세요, 회장님. 진혁 씨가 일어나서 깊숙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만식 회장님은 손을 흔들며 앉으라고 하셨어요. 편하게 앉아요. 그리고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아, 네, 할아버지. 김만식 회장님은 커피를 주문하신 후 진혁 씨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편지 잘 읽었어요. 정말 진심이 담긴 편지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만났어요. 진혁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할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진혁 씨,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들었어요. 네.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무엇보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배우고 싶어서요. 어떤 걸 배웠나요? 진혁 씨는 지난 한 달 동안의 경험을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서비스업의 어려움, 손님들의 다양한 반응,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끼리의 동질감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김만식 회장님은 진혁 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경험을 했네요. 그런데 왜 제가 경비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았나요? 네. 사실 궁금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얘기를 해볼까요? 김만식 회장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저는 원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어요.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건물을 짓는 일을 했죠. 네. 진혁 씨는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이 노동자 출신이라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겨우 생활할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럼 어떻게 회사를 차리게 되신 거예요? 작은 건설업체부터 시작했어요. 직원 3명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키워나갔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었어요. 김만식 회장님의 눈에 추억이 어린 빛이 스쳤어요. 현장에서 일할 때 상급자들이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힘들었죠. 그래서 제가 회사를 키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모든 직원을 가족처럼 대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경비 일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맞아요. 직원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경비실이거든요. 그곳에 있으면 모든 직원들과 인사할 수 있고
그들의 얼굴 표정도 볼 수 있어요. 진혁 씨는 이제야 김만식 회장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김만식 회장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진혁 씨,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복직하면 저와 함께 일해보는 것 어때요? 네. 경비실에서 일주일 정도 함께 근무해보는 거예요. 물론 회사에서 허락을 받고 말이에요. 진혁 씨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하자고 제안해 주시다니. 그런데 제가 그런 제안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진혁 씨가 정말로 변하고 싶다면,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고 싶다면 말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네. 제가 그날 화를 내지 않은 이유를 알고 싶지 않나요? 진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화가 났어요. 많이 화가 났죠. 하지만 진혁 씨를 보면서 옛날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네. 젊었을 때 저도 교만했던 적이 있었어요. 돈을 조금 벌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한 어르신이 저에게 큰 교훈을 주셨어요. 김만식 회장님은 잠시 추억에 잠기신 것 같았어요. 그분 덕분에 제가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진혁 씨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진혁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자신을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 김만식 회장님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꼭 달라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렇게 진혁 씨와 김만식 회장님의 특별한 만남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었어요. 한 달의 정직 기간이 끝나고 드디어 진혁 씨가 회사로 복직하는 날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월요일 아침 8시, 진혁 씨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회사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정문 앞에서 김만식 회장님을 만났죠. 어서 와요, 진혁 씨.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저와 함께 근무하게 될 텐데 준비됐나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김만식 회장님은 진혁 씨에게 경비 업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단순해 보이는 경비 업무에도 얼마나 많은 책임과 주의사항이 있는지 알 수 있었죠. 경비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보안인가요? 물론 보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정중하게, 하지만 원칙은 지키면서 대하는 거죠. 첫날 오전, 진혁 씨는 김만식 회장님과 함께 정문에 서서 출입하는 직원들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할아버지, 어제 손자 생일이었다고 하셨는데 잘 지내셨어요? 모든 직원들이 김만식 회장님께 정말 친근하고 따뜻하게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개인적인 안부까지 물어보셨죠. 와, 정말 모든 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10년 넘게 매일 봤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두 우리 회사의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때 한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어머니 수술 잘 되셨다고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정말 감사하다고요. 아, 다행이네요. 걱정 정말 많이 했는데. 진혁 씨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저 직원 어머니가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비가 부족해서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도와드렸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가족이 어려우면 서로 도와야죠.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여러 부서의 직원들이 경비실로 찾아와서 김만식 회장님과 함께 점심을 드리는 거예요. 할아버지, 오늘 점심 뭐 드세요? 같이 드실래요? 우리 팀에서 맛있는 곳 알아뒀는데요. 김만식 회장님은 활짝 웃으시며 답하셨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오늘은 진혁 씨와 함께 먹기로 했어요. 아, 진혁 씨.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진혁 씨에게도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진혁 씨는 조금 어색했어요.
한 달 전에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떠올랐거든요. 점심을 먹으면서 김만식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때요? 우리 직원들 참 좋죠? 네. 정말 따뜻한 분들이네요. 그런데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사랑했으니까요.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사랑으로 답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진혁 씨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시간이 지날수록 진혁 씨는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김만식 회장님이 단순히 경비 업무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신입 직원이 적응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으면 상담해 주시고 부서 간의 갈등이 있으면 중재 역할도 하셨어요. 심지어 회사 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경영진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우리 회사의 어른이시네요. 어른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족의 맏형 같은 거예요. 가족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금요일이 되었을 때 진혁 씨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한 젊은 직원이 경비실에 와서 출입카드를 분실했다며 들여보내달라고 했어요. 죄송한데요, 출입카드를 집에 두고 와서 그냥 들여보내주실 수 있나요? 예전에 진혁 씨라면 당연히 들여보내줬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죄송합니다. 규정상 출입카드 없이는 들여보내드릴 수 없어요. 인사팀에서 임시카드를 발급받으시거나 상급자가 보증을 서주셔야 해요. 매일 보는 얼굴인데 뭘 그렇게 까다롭게. 그 직원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진혁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김만식 회장님을 생각하며 정중하게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회사 전체의 보안을 위한 규정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아, 진짜 답답하네. 그 직원이 화를 내며 돌아갔지만 진혁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김만식 회장님이 옆에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잘했어요. 원칙을 지키면서도 정중하게 대했네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 배운 대로 했어요. 그날 오후 상무님이 경비실로 찾아오셨어요. 김 회장님, 진혁 씨가 어떤가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아네요. 상무님이 진혁 씨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진혁 씨, 이번 일주일 동안 어떤 걸 배웠나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리더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상무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습니다. 월요일부터 원래 부서로 복귀하세요. 하지만 앞으로도 김 회장님께 계속 배우면서 성장하기 바랍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김만식 회장님과 진혁 씨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원래의 좋은 모습을 찾은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가르쳐 주세요. 물론이죠.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요. 그렇게 진혁 씨의 진정한 변화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시작의 시작이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진혁 씨는 정말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정문에서 김만식 회장님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회사의 모든 청소부, 경비원, 식당 직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지내고 있었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진혁 씨, 반가워요. 어제 프레젠테이션 잘 됐다고 들었어요. 네,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진혁 씨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좀 교만하고 이기적이라는 인상이 강했는데 이제는 가장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선배로 통하고 있었거든요. 진혁이 형,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좀 차갑다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따뜻하세요. 후배들한테도 친절하시고 다른 부서분들한테도 항상 정중하게 대하시고요. 고마워. 많이 배웠거든. 특히 진혁 씨는 신입사원들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동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김만식 회장님께 배운 가족 같은 마음을 실천하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신입사원 하나가 실수로 중요한 계약서를 잘못 처리해서 큰 문제가 될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그 신입사원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죠. 선배님, 어떻게 하죠? 정말 큰일 난 것 같아요. 괜찮아. 진정하고 우리 함께 해결해보자. 진혁 씨는 그 신입사원과 함께 밤늦게까지 남아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상급자에게 보고할 때도 신입사원의 실수를 감싸주면서 함께 책임지겠다고 했죠. 진혁 선배님,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필요 없어. 대신 다른 후배가 어려울 때 너도 이렇게 도와주면 돼. 이런 진혁 씨의 모습을 보면서 김만식 회장님은 정말 뿌듯해 하셨어요. 상무님, 진혁 씨 정말 많이 변했죠? 네,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이제는 우리 회사에서 가장 모범적인 직원 중 하나가 되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다만 진정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진혁 씨가 회사 전체의 문화를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진혁 씨는 직장 내 존중 문화 만들기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직급이나 부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특히 청소부, 경비원, 식당 직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소중합니다.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경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식당에서 일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진혁 씨의 활동은 점점 더 많은 직원들의 공감을 얻었고 회사 전체의 분위기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김만식 회장님이 진혁 씨를 경비실로 불러주셨어요. 진혁 씨, 1년 동안 정말 많이 성장했네요.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진혁 씨 자신이 노력한 결과예요. 저는 그냥 기회를 준 것뿐이에요. 김만식 회장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진혁 씨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우리 회사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려고 해요. 임직원 상생협력팀이라고 해서 모든 직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부서예요. 와,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 팀의 팀장을 진혁 씨가 맡아주면 어떨까요? 진혁 씨는 깜짝 놀랐어요. 승진 제안을 받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저에게 그런 중요한 역할을 주셔도 될까요? 진혁 씨만큼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은 없어요. 직접 경험해봤으니까 더 진정성 있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혁 씨는 새로운 팀의 팀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직장 내 존중 교육 프로그램이었죠. 모든 신입사원들과 기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는데 진혁 씨 자신의 경험담을 솔직하게 들려주면서 진행했어요. 저는 1년 전에 정말 어리석은 실수를 했습니다. 경비 할아버지를, 아니 김만식 회장님께 무례한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을 받는 직원들이 모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그분께서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고 진정한 존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이런 교육을 통해 대한종합건설은 업계에서 가장 존중 문화가 잘 정착된 회사로 유명해졌어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진혁 씨는 김만식 회장님과 함께 회사 옥상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진혁 씨가 스스로 바꾼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사랑과 용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김만식 회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멀리 보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셨어요. 진혁 씨,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세요. 실수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날 저녁 진혁 씨는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1년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얼마나 다른지를 말이죠. 예전에는 자신의 성공과 출세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회도 더욱 따뜻한 곳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